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14만 8,800원입니다. 1년 전만 해도 5만 원대였던 주식이 지금 15만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혹시 작년에 삼성전자 팔아버리신 분 계신가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숫자로 한번 볼까요? 2026년 1월 2일 새해 첫 거래일에 삼성전자는 12만 8,500원을 찍었습니다.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예요. 하루 만에 7.17%가 올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700조 원이 넘는 회사가 하루에 7% 오른다는 건 마치 코끼리가 점프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이런 대형주는 하루에 1, 2%만 움직여도 크게 움직였다고 하거든요. 그럼 1년 전과 비교해 볼까요? 2025년 1월 2일 종가가 53,400원이었습니다. 지금 14만 원대니까 1년 사이에 140% 이상 오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작년 이맘때 삼성전자에 1,000만 원을 넣어두셨다면 지금 2,400만 원이 된 겁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연 3, 4%인데 주식으로 1년에 140% 수익을 낸 거예요. 물론 과거 수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단한 숫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지난 1년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9조 8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전체에서 단일 종목 기준으로 압도적인 1위예요.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보고 산 거겠죠.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실적이 안 따라주면 허상인 거고 실적이 받쳐주면 주가는 결국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6년 1월 8일에 발표된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 아세요? 매출액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입니다. 영업이익 20조 원이요. 한국 기업 역사상 분기 기준으로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했어요. 2배도 아니고 3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매달 300만 원 월급을 받다가 갑자기 90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아, 이거 기분 좋지 않겠어요. 집에서 국밥만 먹다가 갑자기 한우 먹으러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돈이 쏟아지고 있어요.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최고 기록이 17조 5,700억 원이었거든요. 이번에 7년 만에 그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2025년 전체 매출이 333조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삼성전자가 진짜 무서운 속도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됐을까요? 핵심은 딱 세 글자입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 두뇌에 들어가는 초고성능 메모리예요. 여러분 챗GPT 써보셨죠? 요즘 인공지능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대화도 하잖아요. 이런 인공지능을 돌리려면은 엄청난 연산이 필요한데 그 연산을 처리하는 반도체가 엔비디아 GPU고 그 GPU 옆에 딱 붙어서 데이터를 쏴주는 게 바로 HBM입니다. HBM 없으면 아무리 좋은 GPU도 무용지물이에요.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은 좋은데 연료 공급이 안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주도했어요. 삼성전자가 좀 뒤처졌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6세대 HBM인 HBM사에서 삼성전자가 역전을 노리고 있어요. 최근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HBM사가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동 속도랑 전력 효율 측면에서 SK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동안 HBM에서 맨날 지다가 처음으로 이긴 거거든요. 퀄 테스트가 뭔지 좀 더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보시잖아요. 필기 보고 기능 보고 도로 주행 보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사에 납품하려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걸 퀄 테스트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건 사실상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글로벌 3사 중에서 유일하게 최종 퀄 테스트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알파경제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HBM4 3차 최종 퀄 테스트를 삼성전자 제품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르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올 거라고 해요. 지금이 1월 21일이니까 정말 며칠 안 남은 겁니다. 만약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에 HBM사를 공급하게 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씨 2호가 당분간 HBM사는 엔비디아만 쓴다고 했거든요. 독점 시장인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공급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HBM사 한 개 가격이 HBM3보다 70% 이상 비쌉니다. 마진이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삼성전자가 왜 오르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핵심 뉴스들을 빠르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댓글 고정 링크 확인해주세요. 마케팅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보 공유 목적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삼성전자 호재가 HBM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엄청난 뉴스가 터졌어요. 테슬라가 삼성전자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을 맡겼습니다. 테슬라 AIO라고 하는 칩인데요. 향후 로보택시랑 완전 자율주행에 들어갈 핵심 부품이에요. 그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수율 문제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반도체 찍어내면 분량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대만 TSMC로 떠났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TSMC랑 물량을 나눠 맡긴 건데 이건 삼성전자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지. 자기 회사 핵심 칩을 맡길 정도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정말 좋아진 거겠죠. 수주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약 22조 8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어요. 웬만한 회사 시가총액 수준의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2027년 양산 예정인 AI6 칩도 삼성전자랑 협력하고 있다고 해요. 장기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단골 손님이 생긴 식당 같은 겁니다. 한번 맛있게 해드리면 계속 오시잖아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그런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증권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목표주가 상향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하나증권은 목표주가 15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KB증권은 18만 원이에요. 대신증권도 18만 원입니다. 그런데 키움증권은 더 과감하게 30만 원을 제시했어요. 30만 전자요. 지금 14만 원대인데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주가를 높이 잡는 이유가 뭘까요? 증권사들이 추정하는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20조 원에서 최대 150조 원입니다. 150조 원이요. 1년에 150조 원을 번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비율을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정부 1년 예산이 약 400조 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혼자 버는 돈이 정부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거예요. 회사 하나가 나라 살림에 3분의 1을 벌어들인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당 순이익 EPS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자기자본이익률 ROE도 3년 내 20%에 도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성장률이에요. 여러분 혹시 반도체가 치킨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급이 넘쳐서 가격이 폭락하고 그리고 체력 싸움하다가 한 회사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동안 반도체 업계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D램과 낸드의 수요가 공급을 30% 이상 상회하고 있어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서버 고객사들이 인공지능 서버 증설하느라 메모리를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오릅니다. 서버용 D램 가격이 이번 1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40에서 50%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이익도 늘어나겠죠. 예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서로 물량 경쟁하느라 가격이 바닥을 쳤었어요. 이제는 다릅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라 새 회사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수요를 못 따라가요. 마치 명절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 차가 밀리는 것처럼 메모리를 사려는 고객들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벌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HBM만 파는 게 아닙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먼저 GDDR7이라는 그래픽 메모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RTX 50 시리즈 그래픽 카드에 들어갈 제품인데요. 이전 세대보다 속도는 빠르고 전력 소모는 낮습니다. 게이머들이랑 인공지능 워크스테이션 쓰는 분들이 환장할 제품이에요. 그 다음 DDR5 서버 메모리가 있어요. 용량이 128GB 이상인 초고밀도 모듈입니다. 인텔이랑 AMD가 2026년 하반기에 새 서버 플랫폼을 대거 출시하거든요. 그때 DDR5 판매가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QLC SSD라는 저장 장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하려면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잖아요. 즉 기존 하드디스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고부가 제품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 메모리 부문 영업이익률이 40%를 넘기고 있어요. 10원어치 팔면 4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장사가 되는 장사예요. 자, 여기까지 좋은 얘기만 했는데요. 리스크도 말씀드려야 공정하죠. 투자의 장밋빛만 있으면 안 되니까요. 첫 번째로 미국 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반도체 안 만드는 회사에 최대 100%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공장을 짓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제때 가동되느냐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있어요.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HBM 같은 고급 제품은 아직 못 만들지만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율 변동성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은 삼성전자 실적 예측이 어려워져요. 지금은 원화 약세라 수출 기업에 유리한데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죠. 이런 리스크들이 있지만 삼성전자가 대응을 잘하고 있어요.
테일러 공장 건설 속도를 높이고 있고 고부가 제품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알고 가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삼성전자로 돈 버신 분들 이야기도 해볼게요. 인터넷 종목 토론방에 수익 인증글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한 투자자분이 올린 글인데요. 삼성전자 17,476주를 보유하고 계세요. 평균 매수가가 62,772원이었는데 지금 평가액이 21억 9,673만 원이래요. 투자금 10억 9,700만 원 넣어서 10억 9,972만 원을 벌었습니다. 수익률 100%예요. 원금이 2배가 된 거죠. 네이버페이 내자산 서비스 통계도 있어요. 삼성전자 주주 26만, 명의 평균 매수가가 78,664원이래요. 평균 수익률이 63%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사신 분들 대부분이 돈을 벌고 계신 거예요. 물론 고점에 사신 분들도 있고 손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웃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우량주 투자의 힘입니다.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묵혀두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투자하실 때 체크하셔야 할 포인트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HBM사 퀄테스트 결과입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결론이 난다고 했잖아요. 통과하면 주가가 또 한 번 점프할 수 있어요. 못 통과하면은 당연히 실망 매물이 나오겠죠. 이 뉴스 꼭 챙겨보세요. 두 번째는 1분기 실적입니다. 서버용 디램 가격이 50% 가까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분기 실적도 4분기 못지않게 좋을 수 있어요. 실적 발표일 전후로 주가 변동이 클 겁니다. 세 번째는 테일러 공장 가동 시점입니다. 2026년 내에 본격 가동 예정인데 일정대로 되는지 봐야 해요. 미국 시장 공략의 핵심 기지거든요. 네 번째는 파운드리 흑자 전환 여부입니다. 올해 파운드리랑 시스템 LSI가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매출 31조 9천억 원에 영업이익 9천억 원 정도로요. 이게 실현되면은 삼성전자가 진정한 종합 반도체 강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 정말 많이 했네요. 정리해 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HBM사에서 기술적 역전을 이루고 있고 테슬라 같은 빅테크와 파운드리 협력도 확대하고 있어요.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찍었고 2026년에는 150조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투자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해요. 다만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정보 격차입니다. 같은 뉴스도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입장은 완전 무료입니다.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서비스니까요. 영상 설명란이 아니라 영상 댓글 고정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꼭 댓글 고정 링크 확인해주세요. 혼자 투자하면 외롭잖아요. 같이 정보 나누고 의견 교환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